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로세니어의 첼시 리그 4연승 기록 중입니다. 지금 사실 맨유한테만 온 관심이 집중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도 그래요. 저도 맨유 영상만 막 이렇게 뽑아내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첼시도 4연승 중이랍니다. 하필 또 로세니어가 이렇게 됐을 때 맨유가 4연승 하면서 이게 약간 가려진 게 있는데 로세니어의 첼시 리그 4연승 기록 중입니다. 패 승승승승. 최근 5경기 리그 4승 1패. 5경기로만 따졌을 때는 2위예요. 맨유에 이어서. 그리고 로세니어는 여태까지 아스날한테 리그컵 2번 빼고 모든 경기 다 이겼습니다. 챔스 나폴리도 이기고 해가지고 되게 잘 적응하고 있어요. 로세니어라는 사람이. 로세니어 이 외모 보고 약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구에 운석이 떨어지는데 그거를 피할 방법을 알려주는 마지막 남은 천재 과학자 같다. 뭐 이런 얘기. 저 그 얘기 듣고 공감을 했습니다. 약간 여러분 영화 중에 돈룩업이라는 영화 있어요. 그 주연이 디카프리오 맞나? 디카프리오 역할을 딱 하면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지금 로세니어가 리그 4경기 브렌트포드, 팰리스, 웨스트햄, 울버햄튼 이렇게 4경기 전승했거든요. 근데 사실 4경기 다 이기는 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4경기 무패가 아니고 전부 이기는 거는 절대 쉬운 일 아니다. 이 팀들의 네임밸류가 물론 맨유가 상대했던 팀들에 비해서는 약하긴 하지만 절대 쉬운 거 아니죠. 그리고 사실 4경기 하고 나서 최상의 경우의 수가 4승밖에 없잖아요. 그냥 최상의 경우의 수로 가져간 거기 때문에 로세니어 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4연승의 비결 어떤 건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요새 주앙 페드루 진짜 잘한다.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요새 거의 첼시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 1위인 것 같아요. 주앙 페드루. 일단 첫 번째 공중볼 컨트롤 실력 진짜 압도적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하다가 PK 얻은 거거든요. 이것도 공 뜬 거 잡아가지고 드리블 한 다음에 PK를 얻어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공중볼 잘 컨트롤하는 부분들 그리고 빌드업 할 때도 첼시가 굳이 낮게 안 가도 돼요. 가끔씩은 그냥 롱볼 때려서 페드로한테 붙여놓고 플레이 이런 것도 가능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된다. 주앙 페드로. 그리고 저는 물론 이제 파머가 PK 전담이긴 하지만 주앙 페드로가 2개 다 얻어냈잖아요. 저였으면 그래도 나 한번 차게 해줄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팀에 정해진 원칙이 있으니까 주앙 페드루 좋았고요. 그 다음에 기술 수준 좋습니다. 괜히 브라질리언이 아니에요. 발바닥 쓰는 것도 그렇고 기술적인 수준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이제 주앙 페드로가 전형적인 9번 스트라이커보다는 9.5번의 플레이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첼시의 2선 자원이 좋다는 거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페드루가 퓨어 9번 역할하면서 나한테만 득점 몰아줘 나한테만 마무리 시켜줘 이런 것보다는 2선과 같이 어우러져서 플레이할 수 있는 9.5번 역할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주앙 페드루 또 좋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에키랑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한가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느꼈던 느낌은 일단은 에키티케보다는 더 곡선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에키가 더 직선적인 느낌이 저는 있어요. 그리고 맡고 있는 역할도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에키티케가 더 마무리에 집중한 유형이라고 느껴집니다. 둘 중에 따지자면 주앙 페드루는 에키보다 조금 더 기술적인 유형이라고 해야 되나? 에키티케는 조금 더 신체 능력 베이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다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앙 페드루는 저는 9번보다는 9.5번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첼시는 이 점유율 위주의 플레이일 때 이런 것들 되게 잘해요. 선수들 간 좁은 공격으로 상대팀 끌어당긴 다음에 짧은 패스로 탁탁탁탁 해서 쭉 한 번에 빠져나가는. 그리고 이 공을 받는 지금은 이제 엔소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받거든요. 엔소가 이거 딱 받을 때 넓은 공간에서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되게 많이 유지하고요. 그러니까 압박을 좀 유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압박을 좀 유도하는 그런 스타일의 대표적인 감독이 데제르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데제르비와 로세니어의 차이는 뭐냐면 데제르비는요 더 낮은 위치에서 끌어당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골키퍼까지 껴가지고 골키퍼 있는 쪽까지 땡겨서 한 번에 빵
이에요. 그래서 그 한 번에 공을 빵 받는 선수의 위치가 거의 하프라인? 그것보다 조금 높은 위치? 그 얘기는 뭐냐면 골대와 좀 먼 거리에서 공을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풀었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좀 득점까지 가야 되는 어떤 과정이 있다. 반면에 로세니어는 이런 플레이를 하프라인 위에서부터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리스크가 있죠. 왜냐면 센터백 라인이 엄청 올라온 상황에서 뺏기면 뒷공간이 엄청 넓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거의 장점은 이렇게 짧게 벗겨냈을 때는 골대에 훨씬 더 가까운 위치에서 공을 잡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또 로세니어의 특징이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카이세도, 파머, 엔소, 산토스 이런 기술력 좋은 2, 3선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엔조 저는 이번 시즌 또 본인의 장점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램파드 같은 박스 타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엔조가 첼시에 22-23 그때 합류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4시즌간의 어떤 터치맵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22-23 그림부터 한번 볼게요. 유난히 진한 부분 있죠? 24%. 센터 서클 바로 앞이에요. 그러니까 엔소가 22-23 시즌에는 저런 식으로 좀 아래쪽에서 볼을 풀어주는 역할을 많이 했었다. 그리고 박스 안은 1%밖에 안 돼요. 그만큼 이 박스 타격하는 빈도는 좀 적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5-26 시즌 보시면 물론 그런 경향이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만 이제는 빌더 풀어주는 것보다 이 전체적인 터치맵이 좀 골대와 가까운 쪽으로 많이 올라가 있어요. 박스 중앙은 5%까지 늘었습니다. 역대 첼시에 와서 플레이한 시즌 중에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터치가 일단 앞으로 좀 당겨졌고 저기 득점과 가장 가까운 구역에서 터치가 많아졌다? 이거는 엔조가 더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조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게 또 이번 시즌에는 첼시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조의 슈팅하는 위치 이것도 좀 성장을 했다고 해야 되나?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90분당 슈팅이 2개로 증가했어요. 여기 보시면 22-23이라는 글자 옆에 90분당 슈팅 개수가 나오죠. 22-23은 1.2개였는데 25-26은 90분당 2개로 늘었어요. 엔조가 더 공격적인 역할을 맡게 됐다. 슈팅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22-23 때는 슈팅 때리는 위치가 대부분은 중거리가 많았죠. 25-26은 박스 안의 슈팅이 정말 많아졌어요. 이것도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평균 슈팅 거리도 22-23은 27야드 근데 25-26은 15야드로 줄어들었습니다. 당연히 슈팅당 기대 득점 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XG 값 0.18로 시즌 중 1등입니다. 그리고 엔조가 현재 논PK 득점이 6골이래요. 램파드 이후에 파머, 마운트만 미드필더 포지션으로 논PK 10골을 넘었대요. 그래서 이 엔조가 지금 6골이니까 이 기록을 또 깰 수 있을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첼시에서는 램파드라는 선수가 또 얼마나 위대한 선수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고요. 어쨌든 엔조의 성장도 저는 어떻게 보면 첼시가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뭐 23-24 때는 파머가 워낙 잘하다 보니까 첼시의 뭐 첼시읒을 맡고 있는 콜 파머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사실 파머가 없던 기간이 꽤 됐는데도 첼시가 어느 정도 성적을 유지한다는 거는 파머 의존도가 그만큼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고 그럼 누군가 그 의존도를 채워줄 선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선수가 뭐 엔조 같은 선수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풀백을 되게 잘 써요. 사실 저는 첼시가 풀백 퀄리티 진짜 좋은 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풀백을 공격적으로 되게 잘 쓴다. 왼쪽에서는 하토나 쿠쿠레아 공격적으로 활용했고요. 쿠쿠레아가 결국 이번 경기 울버햄튼전에서 언더래핑 하면서 파머의 득점을 어시스트 했습니다. 또 하토도 로세니어 데뷔전에서 높은 위치까지 가서 득점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경기에서는 귀스토 네투가 계속 안과 밖을 번갈아 가면서 점유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런 식으로 기스토가 하프 스페이스 파면서 또 유효 슈팅까지 기록했던 장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첼시의 이런 좋은 풀백 퀄리티를 로세니어가 또 잘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첼시는 풀백이 할 줄 아는 게 많은 게 저는 또 큰 것 같아요. 제임스도 뭐 미드필더도 되고 쿠쿠레아도 뭐 공격형 미드필더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까지 올라가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고
귀스토도 아예 클래식 윙어처럼 뛸 때도 있고 선수들이 풀백이지만 여러 가지를 해줄 수 있다는 게 그런 스쿼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그 다음 산체스의 안정성, 이것도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산체스는 사실 감독이 바뀌어도 그냥 균일한 활약, 마레스카, 로세니어 상관없이 균일한 활약.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클럽 월드컵 이후에 뭔가 깨달은 것 같아요. 아, 사실 나 되는 놈이야. 나 이렇게 하니까 잘 되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울브스전 뭐 안정적인 빌드업 이런 것들이 후방에서 좀 도움이 많이 되고요. 공중볼 캐칭 능력 이거는 뭐 원래부터 장점이었다고 느꼈어요. 저는. 그리고 1대1 선방 능력이 특히 이번 시즌에서 미쳤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 펠리스전에서 바디아실이 실수해가지고 처음에 골 먹힐 뻔한 거 막은 거 뭐 많아요. 그리고도 1대1 막은 거 진짜 많거든요. 아, 브렌트포드전이었나? 그때도 엄청 어려운 거 맞고 막 그래가지고 저는 이 산체스의 선방 능력이 더더욱 무르익고 있다. 일단은 뭐 프리미어리그 많은 골키퍼들 있지만 돈나룸마가 저는 임팩트가 가장 세긴 하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돈나룸마의 외모와 어떤 에데르송 이후의 역체감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돈나룸마의 임팩트가 세긴 한데 사실 산체스도 실력으로 봤을 때는 라야 돈나룸마한테 결코 밀리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번 시즌은 맞을 것 같아요. 프리미어리그 좋은 골키퍼들 많죠. 뭐 맨유 라멘스도 잘하고 사실 리버풀 알리송도 좋고 뭐 한데 저는 어쨌든 이번 시즌 산체스 리그 베스트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활약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로세니어는 역습이 저는 좋다고 역시나 느끼고 있어요. 공격 속도나 이런 거는 마레스카보다 훨씬 더 속도감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의 느낌일까? 내가 그냥 느낌으로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통계 같은 것도 찾아봤거든요. 근데 평균 공격 전진 속도가 첼시가 훨씬 더 빨라졌다고 해요. 통계적으로도. 마레스카는 평균 공격 전진 속도가 리그 최하위였대요. 왜냐면 마레스카는 전진 패스보다 횡 패스가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가로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패스가 많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패스 한 번 하는 거당 앞으로 공이 나가는 그 미터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옆으로만 돌리니까.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앞쪽으로 나가는 직선적인 패스의 비율이 더 많다. 그래서 속도감이 더 느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4연승 기간 동안 로세니어는 다이렉트 어택 통한 슈팅 수가 3위였대요, 리그에서. 그래서 로세니어는 확실히 조금 더 직선적인 플레이가 섞여 있다. 마레스카보다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직선적인 공격 형태 또 얘기를 해보자면 로세니어 부임 이후에 전진 패스 성공 횟수가 15% 증가했대요. 성공 횟수가 15% 증가했다는 건 시도는 더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확실히 더 직선적이다. 그 다음에 리스크를 감소하더라도 조금 더 앞쪽으로 공격을 원하고요. 선수들의 볼 운반 속도도 빨라졌다고 해요. 그 다음에 공격 지역 볼 탈취도 경기당 약 2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나가는 것도 나가는 건데 끝나고도 빠르게 쫙 조여서 압박해서 공 뺏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당 전진거리라는 지표가 있는데 거기서도 마레스카보다 빨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로세니어 감독 전체적으로 이 공격 형태가 더 직선적으로 바뀌었고 속도감 있게 바뀌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마레스카 때보다 조금 더 재밌다고 느껴지긴 합니다. 축구 자체가. 뭐 마레스카가 조금 더 밸런스를 잡는 축구라고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재미는 조금 더 있어 보이고요. 결국에 이 로세니어가 중요한 거는 강팀과의 게임이긴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남은 첼시의 일정들을 한번 보자면 첼시가 일단 리즈랑 홈 경기가 있거든요. 이거 이기면 첼시도 5연승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 좀 저는 첼시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헐시티와의 FA컵 그리고 이제 벌리와의 리그 경기인데 저는 리즈전, 벌리전 이렇게 두 개 또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첼시 6연승이에요. 6연승. 그리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시험 무대 시작이죠. 아스날, 빌라, 뉴캐슬, 에버튼. 뭐 에버튼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3연전이 일단 엄청 빡셉니다. 그래서 그 헬 일정 이전에 첼시가 연승 흐름을 가져가 놓는다면 또 헬 일정에서 자신감 있게
게임할 수 있겠죠. 마레스카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리그 2위까지도 갔었잖아요. 24, 25였나? 그때. 근데 뭐 어려운 일정 잘해놓고 뭐 갑자기 뭐 풀럼한테 발목 잡히고 입스위치한테 지고 막 이랬던 그 일정 있잖아요. 그때가 좀 생각나면서 로세니어가 약팀이지만 4연승한 게 얼마나 또 가치가 있게 느껴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또 아주 많이 발전했다고 느꼈고요. 이런 데서 안정적으로 승점을 누적하는 게 결국 리그 순위의 저점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도 아스날전 이전까지는 승점을 잘 쌓아놔야 되는 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첼시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뭐 로세니어는 제가 영상으로도 따로 다뤘지만 교체술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교체술이 있다는 건 경기가 잘못돼도 한 번 정도는 또 기대해볼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했을 때는 로세니어 감독 또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과연 또 첼시의 챔스권 싸움이 어떻게 될지. 맨유, 리버풀, 첼시의 챔스권 다툼이 또 재밌는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